네, 이번에는 박스 플랫 이론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박스 플랫을 그려봤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화면을 저희가 봤고 아래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를 가지고 이런 그 박스 플랫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각각 이 박스가 의미하는 것, 박스 안에 있는 이 선이 의미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거, 이걸 위스커라고 하는데, 위스커 같은 걸 이제 어떻게 그리는지까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통계를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어떤 메서드, 방법들, 통계적 방법들을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그럴 때는 항상 가장 간단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셔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박스 플랫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간단한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네. 이게 제 데이터예요. 그래서 10개의 n이 10개인 데이터셋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는 1, 두 번째 데이터는 2, 3, 4, 5, 6, 7, 8, 9, 10.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박스 플랫을 그릴 텐데, 박스 플랫을 그릴 때 준비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값을 구하는 거예요. 미디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쿼타일. 이거는 이제 사분위수라고 하는데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예전 시간에 중앙값 구하는 강의를 했잖아요. 그거를 할 때 첫 번째로 주어진 데이터를 솔트를 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근데 이제 이미 저희는 솔트가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숫자를 이제 찾는 건데 10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끝에서부터 이렇게 지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하고 6이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의 미디안 같은 경우는 5 더하기 6 나누기 2 해서 5.5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미디안으로 하고 그러니까 미디안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분위수를 구해야 되는데, 사분위수는 뭐냐면 보통 이제 first q 그 다음에 second q third q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데, 이거를 1사분위수, 2사분위수, 3사분위수라고 합니다. 4분위수라고 하면 이제 보통 4개가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4분위수는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2사분위수는 중앙값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1사분위수는 중앙값을 만약에 데이터가 중앙값이 이제 실제 데이터에 있으면 그 값을 포함한, 아니면 그보다 작은 서브그룹의 중앙값입니다. 그래서 어 2q보다 작은 데이터의 중앙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 first q를 어떻게 구하냐? 그거는 이제 똑같이 미디안을 구하면 돼요. 미디안을 구하는데 중앙값보다 작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1에서부터 5를 이제 또 하나의 작은 서브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의 중앙값, 미디안을 구하시면은 그게 first q가 됩니다. 그래서 5개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이 1에서부터 5까지 서브그룹의 메디안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 데이터에서는 5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5가 아니라 3이죠. 3이 되고 지금 얘는 5.5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30Q, 그러니까 3, 4분위 수 같은 경우에는 미디안보다 큰 서브그룹,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 7, 8, 9,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 6, 7, 8, 9, 10의 중앙값은 8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8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니까요. 다섯 개 중에 가운데 숫자는 8이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Q3가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하는 거는 데이터에 75%가 이 숫자보다 작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지금 중앙값의 미디안의 그 정의를 생각해보면 데이터를 솔트를 한 숫자들 중에 가운데 값이 중앙값이니까는 내가 가진 전체 데이터를 100%로 보면 50%는 이 숫자보다 작고 Q2보다 작고 그 다음에 또 50% 나머지 50%는 이 Q2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는 얘는 Q3를 생각을 해보면 서브그룹 여기 지금 이거보다 큰 거의 중앙값이었으니까 75%보다는 그러니까 데이터의 75%는 얘보다 작고 25%는 반대로 Q3보다 크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구한 이 중앙값이나 퀄타일즈도 이제 결국엔 퀄타일즈가 Q1, Q2, Q3를 말하는 거니까 중앙값, 그 다음에 1, 4분위수, 3, 4분위수 이 세 개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되게 잘 매저해주는 그 지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는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Q2는 분포의 중앙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통계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Q1과 Q3 얘네들까지 합치면은 좀 더 섬세하게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분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우리가 1에서부터 10까지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쳤을 때 우리의 1, 4분위 수는 3, 그리고 2, 4분위 수 혹은 중앙값은 5.5, 그 다음에 Q3, 3, 4분위 수는 8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이 세 개의 숫자가 어떻게 박스플롯이랑 연결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방금 박스플롯에는 박스가 있잖아요. 이 박스의 가장 양끝이 Q1이 되고 Q3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앞에서 그 아래서 봤던 이 뭐라 하지? 박스를 가로지르는 나누는 이 약간 굵은 그 수평선 있잖아요. 여기서는 수평선인데 박스를 가로지르는 이제 수직선은 이제 미디언을 의미를 해요. 좀 더 두껍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가 요 자리가 이제 Q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첫 번째 스텝 1은 Q1, Q2, Q3를 구한다. 그러니까 박스 플롯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이런 그 선을 그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그어야 되냐면 얘가 좀 복잡합니다. 사실 두 번째는 이제 IQR이라는 거를 개념을 알으셔야 되는데 IQR은 퀀타일 레인지일 거예요. 퀀타일 레인지인데 이거는 그냥 사실 쉽습니다. Q3-Q1 이 말인 즉슨
얘랑 얘의 사이, 요 사이를 매저를 한 게 IQR이에요. IQR을 왜 구하냐? 결국에는 이 IQR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imaginary fence를 칩니다. 그러니까는, 가상의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가상의 울타리를 세우냐? 첫 번째,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둘 다 이제 가상의 울타리를 만들 텐데, 일단은 오른쪽 혹은 upper fence라고 합니다. upper fence. upper fence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Q3에다가 더하기 1.5 곱하기 IQR, 이거를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얘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8, 5.5, 3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8, 5.5, 3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IQR은 8-3이니까는 5가 되겠죠. 그래서 IQR을 5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 오른쪽 펜스, 어퍼 펜스 같은 경우에는 값이 8.8 더하기 4.5, 즉 12.5가 되겠죠. 맞죠? 저는 계산을 잘 못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 lower fence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왼쪽으로 1.5 IQR만큼 이제 가는 건데, Q1 마이너스 1.5 IQR를 사용을 해서 이제 구합니다. 얘는 3, 그럼 마이너스 똑같이 4.5가 되겠죠, 이번엔. 그래서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되고, 이 두 개를 이제 오른쪽 왼쪽에 가상의 울타리를 저희가 이제 끝점을 이제 구했으니까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그려놔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12.5인 거죠. 12.5. 그 다음에 왼쪽으로도 쭉 저희가 그려서 여기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가상의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4번 뭐냐면 내가 가진 데이터 중에 울타리 안에서 가장 큰 값, 큰, 작은 데이터를 구합니다. 이 말인 즉슨 뭐냐면, 내가 가진 지금 이제 데이터는, 저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1에서부터 10까지잖아요. 이 숫자 중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가장 큰 데이터가 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맥시멈 값이 이 울타리보다 더 바깥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르게 처리를 해주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튼 가장 큰 값은 울타리 안에서 가장 큰 값은 우리의 데이터 맥시멈 값 10인 거죠. 그런데 10은 이 안에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10이 울타리 안에서 가장 큰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울타리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찾은 다음에 이제 가상의 울타리를 이제 실제 그 위스커로 바꾸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찾은 그 점까지만 이렇게 딱 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은 그 울타리를 지워주는 겁니다. 나머지 이 가상의 울타리니까 이렇게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박스 플랫이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개념일 수도 있고, 사실 이해를 해보면, 그리는 방법을 이제 알면은 이제 쉬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반대로 또 다른, 제가 이제 뭐라고 해드려야 될까? 아까 울타리 밖에 이제 만약에 데이터가 위치했을 때, 그때가 이제 좀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R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1에서부터 10까지 하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방금 벡터를 만들려고 C 한 다음에 아웃라이어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에서부터 10까지는 한데 모여 있고 20은 좀 벗어나 있죠. 근데 아까 1에서부터 10까지 그 미디언 생각하고 그 다음에 IQR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펜스가 12 정도였으니까 아마 20을 추가를 하면 그 20이 아웃라이어가 될 거라는 저의 추측이죠. 그래서 이거를 박스 플랫에다가 집어넣고 돌려보면 제가 예상한 바와 같이 이렇게 20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딱 아웃라이어로 찍히는데, 저거는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 이렇게 하면 이제 뉘어지겠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구하는 게 이제 더 복잡해졌을 테니까 이 boxplot.stat이라는 거를 이제 함수가 있는데, 얘는 어떤 함수냐면 boxplot을 그리기 위해서 R이 어떤 거를 그 계산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stat이 1, 3.5 1, 3.5, 6, 8.5, 10 이렇게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뭘까요?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쳐보면 여기 읽어보시면은 이제 The two hinges are version of first and third quartile. 그러니까는 방금 말했듯이 여기 있네요. vector of length 5.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우리가 vector of length 5를 얻고, 그 다음에 containing extreme of lower whisker, 가장 끝에, 그러니까는 whisker 그 막대기의 가장 끝점, 그리고 lower hinge, 이게 이제 first quartile 되겠죠. 그리고 median, 그 다음에 upper hinge, 그러니까는 third quartile, 그 다음에 extreme of upper whisker, 그러니까는 그 막대기가 그어진 그 끝점이 1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그 20, 우리 지금 데이터에 20이 하나 있죠. 얘는 이제 점으로 쭉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방금 우리가 살펴본 R이 왜 지금 1, 2, 3, 4, 5, 6, 7, 8, 9, 10이 데이터로 있고 20을 하나 더 추가했을 때 이런 그 박스 플롯을 뱉어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 2, 3, 4, 5, 6, 7, 8, 9, 10, 20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디언을 찾아야 돼요. 중앙값은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면 6이네요. 그죠? 그리고 first queu는 얘를 포함한, 이번에는 데이터가 미디언이 데이터 안에 있어서 얘를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6개 중에 각 미디언이 뭐냐? 자,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2개가 남죠. 그러면은 first queue 같은 경우에는 3.5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래서 Q1은 3.5가 되고, 그 다음에 Q3는 이번에도 오른쪽 미디안보다 큰, 혹은 미디안이 이제 데이터 포인트일 경우에는 미디안을 그 포함한 서브그룹, 어퍼 서브그룹의 그 중앙값이 third quartile이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위치하게 되네요. 그래서 Q3는 8.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Q3는 8.5가 되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이 세 개 first queue, second queue, third queue를 구했을 때 우리가 다음에 구해야 될 거는 IQR인데, IQR은 Q3 마이너스 Q1, 그래서 8.5 마이너스 3.5, 즉 3이 되겠죠. 이 IQR 가진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구하냐, 이제 펜스를 구해야 되는데, 펜스가 upper 펜스가 있고 lower 펜스가 있었습니다. upper 펜스는 third queue,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1.5 IQR, 여기서부터 1.5 IQR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third queue 플러스 1.5 곱하기 IQR, 이 말인즉슨 8.5 더하기 1.5 곱하기 3, 즉 3일은 3, 3, 5, 15, 4.5고 그러면 13이 되겠죠. 맞죠? 그리고 lower fence, 펜스는 first queue 마이너스 1.5 곱하기 IQR, 이 말인즉슨 first queue가 3.5니까 마이너스 4.5, 그래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upper fence와 lower fence를 구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지워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한 게 지금 여기가 지금 third queu고 여기가 first queu라서 얘가 이제 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의 가장자리가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1.5 IQR만큼 오른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 값이 어디냐? 13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5 IQ만큼 갔는데 그 값이 어디였냐? 마이너스 1.5였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데이터 중에서 펜스 안에서, 그러니까 펜스 안에 있는 가장 작은 값과 큰 값을 고른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가장 큰 값, 작은 값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울타리가 13까지였으니까 가장 큰 값은 10이 되겠죠. 그죠? 20이 있어도 얘는 울타리 바뀌니까는 이제 10이 되는 겁니다. 가장 큰 값은.
그리고 울타리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은 미니멈인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찾았으니까 가장 큰 값은 10,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은 1이었으니까 이 지금 우리가 구한 6, 그 다음에 3.5, 8.5, 그 다음에 가장 큰 값, 작은 값 이 5개를 이용해서 박스 플롯을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냐? 여기가 이제 first queu니까 3.5가 되고, 그 다음에 8.5가 third queue,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그리는 얘는 median이었으니까 6, 그 다음에 울타리를 이제 위스커로 막대기로 바꾸는데 여기가 10까지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imaginary 울타리는 지워지겠죠? 지워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1.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울타리 밖에 우리가 여기 하나가 더 있죠. 데이터가 하나 더 있죠. 20. 이 20인 애는 점을 찍어서 흰색으로 점을 찍겠습니다. 점을 찍고 20에다가 찍어서 얘는 지금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데이터가 행동하는 방식이랑 좀 달라. 그래서 아웃라이어야. 아웃라이어라고 이제 하고 점을 보통 이제 박스 플랫에서는 점을 찍어서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박스 플랫 이론편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